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오늘은 떡갈비 먹으려고 해요. 집에 슬슬 먹을 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떡갈비입니다. 잘가 떡갈비야.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27살 새댁입니다. 넋두리 겸 조언 듣고자 글을 써요.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이 많이 깁니다. 저는 5남매 중 늦둥이입니다. 큰오빠, 큰언니, 작은오빠, 작은언니, 저 이렇게요. 저희 작은오빠랑은 17살 차이가 나요. 저의 작은오빠의 와이프 올케언니가 바람을 피웠어요. 작은오빠네 식구는 오빠, 올케언니, 20살 큰딸, 16살 아들, 14살 딸입니다. 올케언니는 제가 6살 정도 됐을 때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올케언니는 저에게 친언니 같은 존재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도 올케언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큰오빠는 연을 끊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빚 정리하고 조금 남은 재산 전부 작은오빠네 반전세와 새가구 드리는 데 쓰였어요. 저희 가족사 일일이 얘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빼고 적겠습니다. 저희 올케언니는 정말 내성적이고 술도 한 모금 못하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케언니가 심심해서 다니던 학교 앞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한 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를 엄청 가꾸기 시작하였고 무교였는데 거기 식당 주인 아줌마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술을 먹고 집안일은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도 애교스럽게 바뀌고 목소리도 콧소리를 넣으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언니 보고 예전에 술도 안 먹더니 언제 술을 배웠냐고 하며 그냥 웃어넘기고 성격이 밝아진 것 같아 좋아 보인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 미용실을 가고 점점 화장이 짙어지고 속눈썹도 2주에 한 번씩 꼭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오빠를 다른 남자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당에 오는 애들 엄마 남편은 돈 많이 벌어오던데 방석이네 아빠도 돈 많이 벌어오고. 이러면서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작은오빠 페인트 칠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3월에서 10월까지는 못해도 450에서 500 이상 벌어요. 그 외에는 300에서 450 정도 벌고요. 부수입으로는 쉬는 날 자주 날일 가서 기본 20 이상씩 받아오고요. 한 달에 3번에서 5번 정도 갔다 와요. 한 달 정도는 담뱃값 10만원만 받고 다른 지출은 없어요. 저희 올케언니는 60 벌어오면서 다른 집 남편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비가 와서 쉬게 되는 날이면 깊은 한숨을 쉽니다. 돈 못 벌어온다고요. 날일 간다 하면 좋아라 하고요. 혹여나 아프기라도 하면 왜 아파서 돈 벌러 못 가냐? 라며 타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오빠랑 말다툼하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저희 오빠 추운 겨울에 높은 아파트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일해도 따뜻한 작업복 한 번 사주지도 않았어요. 구제집 가서 보온 잘 되는 잠바 하나면 되는데도 10년을 넘게 일해도 한 번은 사준 적 없어요. 저희 작은언니가 항상 사다 줬어요. 여름에 더위 먹기 직전이거나 더위 먹고 집에 와도 시원한 물 한 잔 준 적 없으며 보약 한 제 지어준 적 없습니다. 저희 언니와 저는 올케언니 너무한다 생각했지만 작은오빠가 일을 하기 전 200 정도 벌어서 생활했기에 올케언니 고생한다고 누구 하나 나서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쌀 떨어지거나 돈 없다고 하면 보탬이 되어주었어요. 장 봐주고 돈 주고 했고요. 그러다 작년 여름쯤부터 올케언니가 일 갔다 와서 옷 갈아입고 나 밖에 좀 나갔다 올게. 교회 사람들 만나러 간다. 이러고 나가서 밤 12시 새벽 1~2시에 술에 잔뜩 취한 채 들어오는 경우도 잦아지고 가스비 전기세 같은 공과금도 몇 달 체납이 되고 반전세 월 10만원 내던 집이 갑자기 월 45만원이 되었어요.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그리 됐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조카 미용 배우는데 몇백씩 들어간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며 넘어갔는데 올해 초에 또 사건이 터졌어요. 월세 45만원으로 바뀌고 나서도 한 번도 돈을 안 내서 보증금이 몇백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오빠가 월급 타면 보름도 채 되지 않아 돈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최근에는 애들 급식비까지 6개월 정도 밀렸고요. 가스비 전기세는 계속 밀린 상태에서 안 끊길 정도로만 내는 정도였습니다. 언니들과 저는 이상하게 생각되었고 바람난 것 아니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오빠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걸로 큰 싸움이 나자 이번에는 운동을 하러 나간다며 서너 시간씩 있다 들어오기 시작해서 작은언니가 오빠에게 의심스럽다고 한번 잘 살펴보라 했는데 금요일날 일이 터졌습니다. 정말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작은오빠가 목요일 밤 운동 마치고 들어와 피곤하다고 먼저 잔다는 올케언니 폰을 몰래 봤습니다. 목요일에 어떤 남자와 여보 자기하며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등 당일에 카톡을 보게 되었어요.
그 전 내용은 없었고요. 그날 뜬 눈으로 새고 애들 학교 직장 보낸 뒤 오빠가 언니에게 남자 생겼냐 물으니 아니라고 발뺌하기에 전날 카톡을 카메라로 찍은 거 보여주니 남자가 생겼다고 시인을 했고 잠자리까지 했다고 시인했다네요. 그 남자에게 전화해서 다 알고 있다고 보자고 하니 그 남자가 알겠다고 하여 그날 저녁 작은 형부와 작은 오빠 둘이서 그 남자를 만났대요. 그 남자도 만나는 사이고 잠자리까지 갔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 때문에 작은 형부가 너무 화나서 발로 정강이 걷어찼습니다. 작은 오빠는 가만히 있었고요. 민사 걸어서 위자료 소송할 거라고 얘기도 하고 시인하는 거 듣고 헤어졌습니다. 아, 그 남자 만나는 자리에 그 남자와 올케 언니 같이 왔습니다. 오빠가 올케 언니는 집으로 중간에 돌려보냈고요. 그 남자 만나고 난 후 언니들과 저, 오빠, 형부 이렇게 술을 먹는데 저희 오빠 서글프게 울더라고요. 집사람이 미운데 애들 생각하면 이혼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라면서 서글프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이들 저희가 데려나와 큰언니 집으로 갔는데 막내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바람난 거 맞냐고. 얘기해주지도 않았는데요. 아니라고. 엄마가 아빠한테 큰 잘못한 게 있어서 잠시 떨어져서 생각해보기로 한 거라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 조카가 저희 신랑한테 그랬다더라고요. 자기는 바람핀 거 알고 바람핀 남자 이름도 알고 있다고. 예전에 엄마 카톡 봤다고. 엄마 아빠 이혼할까봐 그 남자 카톡 차단시켰다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한 거 다 안다고요. 신랑에게 그 말 듣고 어린 게 상처받았을 거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올케 언니는 아침 일찍 짐 싸들고 친정 간다며 오빠에게 미안하단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언니 오빠들에게 막내 조카가 얘기했던 걸 얘기해주니 작은 오빠 애들만은 모르게 끝내려 했는데 애들한테 다 들켜가면서도 만난 거야? 라며 소리내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곤 이혼할 거라고 마음을 겨우 다잡았네요. 여기까지 일이 해결된 거라 믿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언니들이 오빠 집 왔다 갔다 하며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오빠는 다시 돈 열심히 벌어서 전세도 구하고 애들 대학 등록금 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오빠한테 전화와서는 자기 발로 찬 거 고소할 거래요. 그래서 고소하라 했습니다. 올케 언니 동생은 조카들에게 전화해서 아빠 고모들 믿지 말라고 아빠가 돈 못 벌어서 싸우다가 헤어지게 된 거라고 애들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큰 조카는 오빠에게 얘기를 들었고 둘째 조카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셋째 조카는 저희보다 먼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 몰골이 장난 아니며 몸이 아프다고 엄마 불쌍하다고 아빠가 돈도 제대로 안 주고 해서 이것저것 밀린 거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걸 막내 조카가 녹음해서 저희에게 이모가 거짓말한다며 들려주더라고요. 6월달 월급이 530만 원이었습니다. 보름도 안 돼서 그 돈 다 쓰고 작은 언니에게 돈까지 빌렸습니다. 보험료 내야 한다고요. 그렇다고 밀린 방세며 공과금, 애들 급식비 하나도 안 냈는데 530이란 돈은 어디로 간 거며 저런 거짓말을 애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저희 오빠 자기 마누라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밀린 게 정말 많아도 정말 급해서 쓸 곳이 있었을 거야. 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고요. 돈 가지고 한 번도 뭘 한 적 없고 오히려 자기가 무능한 탓이라고 미안해했습니다. 올케 언니에게 서운해서 오빠에게 말하면 올케 언니 편 들던 사람이지 저희 편 한 번 들어준 적 없고 담배값 10만 원 받아가는 것도 눈치 보며 받아가던 바보 호구 멍청이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간통죄라도 있으면 두년놈을 집어쳐넣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오히려 뻔뻔한 두년놈. 애들한테 상처 주고도 버젓이 잘 사는 두년놈 가만두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당연히 맞고소 하셔야죠. 정강이 한 대 찼다고 민사? 지나가던 개가 비웃습니다. 근데 외도는 달라요. 간통죄 없어졌다고 해서 불륜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위자료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도 절대 합의해주지 마시고 이혼 소송으로 가세요. 월세도 밀리고 애들 급식비도 밀렸다? 남편이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외도뿐 아니라 이 부분도 충분히 이혼 소송 가능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글을 올리기보다는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받고 이혼 소송 진행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으니 여기에 전화하셔서 상담 약속 잡아보시고 상담받은 후 별로다 싶으면 일반 로펌 변호사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 찾아가 상담받으세요. 맞고소 하시면 되겠네요. 외도 인정했고 증거 있으면, 심지어 애가 알고 있다면 승소하겠는데요. 고소장 오면 변호사 고용하시면 돼요. 되려 위자료 받으시겠네. 막내딸의 증언이 있는 이상 소송은 승소하겠네요.
근데 부모 이혼 소송에 자식들을 내세운다는 게 작은 오빠께서 가슴이 미어지시겠네요. 근데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는 이상 매정하게 끊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사춘기인 애가 둘이나 되는데 잘 해결되길 빕니다. 외도남이 전화와서 고소한다거나 난리칠 때 유도신문하세요. 꼭 녹음하세요. 전화 못 받거나 안 받아서 문자 오면 그것도 보관하세요. 그리고 막내 조카 이모한테 연락 왔던 것들 녹음되어 있는 것도 보관하시고요. 이제는 자료 싸움이 되겠네요. 증인은 있고요. 그 남자가 저딴 식으로 대책 없이 난리치는 거 보니 여자 위자료 나가고 개털되면 그 여자까지 버리겠네요. 옆에서 마음 추스를 수 있게 잘 도와주세요. 월세가 갑자기 10만원에서 45만원이 된 게 아니라 보증금을 3,500만원 빼간 거일 수도 있어요.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알아봐야 할 듯요. 반전세인데 월세를 그만큼 올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꼭 전화해서 확인해보라 하세요. 여기에 글 올려서 고민하지 말고 이혼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받는 게 정확하고 빠를 거예요. 정강이한데 정말 많이 나와도 벌금 쬐금 나오겠네요. 위자료에 비하면 아주 적은. 그 상간남한테도 위자료 청구하고 올케한테도 당연히 청구하세요. 재산 분할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 재산 이구업권은 안 중요합니다. 돈이라도 받으세요. 이미 정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애들도 어지간히 다 컸으니 엄마 불륜으로 이혼한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저 올케 언니의 경우를 두고 옛날 사람들이 한 말이 있죠. 호강에 초쳐서 요강을 깨트린다고. 지복을 지가 찾네요. 맞소송 거세요. 이혼 진행하면서 민사로 그놈에게도 가정 깨트린 죄로 위자료 청구해서 혼쭐을 내세요. 아니 왜 자식 앞길을 막아가면서 저 난리를 떤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추가 글입니다. 좋지도 못한 일로 토커들의 선택이 되었네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소중한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작이라고 2분 정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주작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도 관심 깊게 봐주신 거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하라고 많이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두 년놈들에게 소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큰조카는 오빠에게 다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요구를 하였고 상황을 잘 모르고 얘기한다는 판단하에 성인이기도 하여 오빠가 모든 내용을 알리고 아빠의 현재 심정 및 카톡 내용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조카는 오열을 하였고 아빠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에게 전화와서 많이 울었고 저 또한 많이 달래어주었는데 저에게 큰조카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싫지 않냐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네가 왜 싫어? 금쪽 같은 내 조카인데 어찌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하니 엄마가 잘못을 저질렀고 자기가 그 엄마의 자식이기도 하니 밉고 싫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엄마의 딸이기도 하지만 넌 아빠의 딸이다. 내가 생각하는 조카이고 항상 널 사랑하고 항상 행복하길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고작 20이라는 어린 나이입니다. 갓 성인이 된 아직은 20대의 첫 시작을 달리는 꽃다운 나이의 어린 소녀에게서 저런 말이 나올 거라 생각지 못해 더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둘째 조카는 오빠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였고 아빠를 믿고 따르겠다고 잘 해결하시라고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먼저 알고 있던 막내는 정말 고맙게도 의젓하게 더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아빠와 잘 얘기도 하였고 엄마 아빠 일이니 엄마 아빠께서 내린 결정 따르겠다고 하며 힘든 내색 없이 더욱 잘 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놈 만났을 때 혹여나 연락두절 때문에 민증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놈 집이 맞는지 확인차 작은 언니와 형부, 신랑, 저 이렇게 찾아가 보니 그놈 집은 철거지역이라 빈집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직업이 일용직 노가다꾼이고요. 그래서 주소지는 명확하지가 않아 소장 날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케 언니, 친정으로 간 게 아니라 동생 집에 있다고 얘기 들었지만 동생 집에 있는 게 확실한지 의문이 듭니다. 동생이 저희 조카에게 엄마가 힘들어 보여 엄마 몸보신하라고 삼계탕 먹이고 엄마는 이모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다는데 삼계탕 먹지도 않고 삼계탕 냄새도 싫어해서 삼계탕집 지나갈 때 코 막고 지나가던 사람인데 그걸 먹었다는 게 의문이 드네요. 그 남자와 함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 신랑이랑 병원 다녀오는 길에 오빠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쯤 가니 큰언니가 반찬 만들고 있더라고요. 집에 반찬도 하나도 없었다네요. 식당에서 매번 반찬 가져와서 애들 밥 줬는데 그마저도 거의 다 떨어지고 사건 터지기 전날은 치킨 시켜주고 운동 간다는 핑계로 그놈 만나러 갔더라고요. 거기다 쌀도 한 주먹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건 터진 뒤로 오빠가 집에서 밥을 안 먹었는데 그렇다면 사건 터지기 전 쌀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것저것 없는 것은 왜 그리 많은지.
올케 언니에게 월급 통장과 카드 받았는데 잔액 조회해보니 몇천원 뿐이라네요. 그래서 곧 오빠 월급날이기도 하고 저희도 여유로운 집이 아니라 10만원을 주고 신랑이랑 막내 조카랑 마트 가서 장 봐주고 왔어요. 막내 조카 마트 따라갈 거라며 옷 갈아입다가 저를 부르기에 들어가 보니 청바지 단추가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떨어진 거 몰랐냐고 물으니 빨래 개놓은 거 입은 거라고 몰랐다고 하네요. 자기 딸 단추 떨어진 거 보면 옷수선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신이 딴 곳에 있으니 떨어진지도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마트 가는 길에 옷수선 맡겨서 단추 다시 달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고깃집 가서 고기도 먹고 저는 집으로 갔어요. 작은 오빠는 마음 단단히 먹고 아이들만 생각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두 년놈들 다 집도 차도 돈도 없는 빈털터리들이라 소송 진행해도 위자료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많이들 걱정해 주셨는데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 오빠와 조카들은 잘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송하면 또 시끄러워지겠지만 마음은 잘 추스리고 있습니다. 막내 조카는 방학하면 저희 집에 있기로 했어요. 둘째 조카는 천식에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들 때문에 못 오고 작은 언니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소송을 진행하거나 다른 소식이 있으면 또 추각을 적겠습니다. 내일같이 환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남편 걱정만 하다간 시어머니가 계세요. 저는 이걸로 인연끈을 생각까지 하는데 남편은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거니 넘어가자는 뉘앙스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드리자면 친정엄마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응급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3일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랑 동생이 교대로 지켰고 마지막 가는 길은 밤새 제가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거의 이틀 이상은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황이고 새벽에 돌아가셔서 꼴딱 밤샌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대기 중이었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은 남편만 휴가를 써서 집에서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일 마치고 엄마 지키러 간 상황. 돌아가신 날 새벽에 가족들한테 연락 돌리고 4시간 거리에 있는 친언니가 올라올 때까지 엄마를 지킨 상황입니다. 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친정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 보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치 짐 싸서 남편과 같이 친정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경기도인 저희 집까지 1시간 반 운전하는데도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잠 깨며 겨우 집에 도착해 씻고 친정으로 출발하는데 남편이 운전을 했어요. 저는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요. 평일이지만 막히는 시간 포함해서 5시간 걸렸어요. 남편한테 미안했지만 정말 운전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친정 갈 때는 제가 거의 운전해서 갑니다. 여튼 도착해서 조문 오신 분들 맞이하고 정신없는 첫날을 보냈어요. 문제는 둘째 날인데 시어머니는 혼자 내려오기 먼 지역이라 남편 고향 친구들이 퇴근하고 내려오는 길에 모시고 왔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안 계신 상태입니다.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임신 초기라 안정 취해야 한다고 안 오고 시누 남편은 그쪽 어르신이 아프신 상황이라 못 내려온다고 어머님이 대표로 오신 상황이었어요. 친구들이 퇴근하고 와서 그런지 장례식장 도착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어머니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인사드리며 식사 준비를 하는데 남편 친구들도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들도 돌아가면서 운전한다고 너무 힘들었겠다고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하니 교대 운전한다고 5시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와줘서 고맙다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감사 표현했어요. 이 상황까지 남편은 없었어요. 밖에서 친구들 기다리다 엇갈린 상태. 무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어떻게 내려왔냐? 저희도 차 타고 내려왔어요, 어머니. 운전은 누가 했냐? 방구씨가 했어요. 혼자 운전할 거리가 아니던데. 어머니, 제가 며칠 밤을 새고 잠을 못 자서 운전할 여건이 안 되었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는 혼자 운전할 거리가 아니던데. 정말 제가 운전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런 대화 중에 남편이 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 반찬이 모자란 것 같아서 남편이 가지러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님. 아이고, 우리 방구 피곤해서 힘들겠다. 저는 정말 벙쪘어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어머님. 우리 방구 피곤해서 힘들겠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상황이 어이없어서 나중에 가실 때 배웅도 건성으로 하고 친언니에게 가버렸어요.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남편에게 이 상황을 말했더니 엄마가 너한테 쌓인 게 있었나 보네. 라는 남편.
그동안 신우도 남편도 저한테 며느리 도리 안 한다고 난리친 적이 여러 번인데 저는 그때마다 도리는 내가 할 만큼 하고 있고 친정보다 더 잘 챙긴다고 답했었어요. 도리 운운하던 신우는 엄마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부의금만 남편한테 띡 보냈었어요. 이게 너희 집이 말하는 도리냐고 남편한테 따졌더니 아무 말 없더라고요. 신우도 시어머니의 언행을 듣고 이건 엄마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던데 남편은 엄마가 잘못한 거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가 가끔 눈치 없이 말하는 것도 있어. 라면서 편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내 맘이 풀릴 때까지 안 보고 싶어. 지인이 치르는 장례식에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는 판국에 며느리 앞에서 아들 걱정만 하고 가는 게 당연한 거야? 누가 봐도 내가 제일 힘들고 고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아들 걱정을 왜 나한테 하시는 거야? 나는 엄마 장례식 생각하면 어머님 만행밖에 안 떠오르니까 마음속에서 잊혀질 때까지 안 뵙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키지 않는 표정이지만 남편도 알겠다더라고요. 그러다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신우가 연락 와서 저녁 먹자는데 저는 안 간다고 누구 축하해줄 마음도 없고 그게 어머니라면 더욱더 안 가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 혼자 다녀오더라고요. 사실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아빠 생신이 바로 있었는데 저희 집은 무슨 생일이냐며 내년에 챙겨도 된다고 오지 말라고 혼자 계신 시어머니 위로하라 하셨는데 시댁은 친정엄마가 돌아가셔도 시어머니 생신은 꼭 축하하고 싶었나 봐요. 이래서 남인가 싶었는데 이어서 바뀌는 시어머니 카톡 사진, 저만 없는 그들만의 축하 사진. 엄마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자기 생일 축하 사진을 올리고 싶으셨나 봐요. 남편은 이런 것도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제가 예민한 거라고 하는데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시댁 외엔 남편이랑 사이가 좋은데 시댁만 엮이면 서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알아요. 시모는 아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란 걸. 하지만 어른이라면 그 상황에 아들 걱정이 되더라도 그걸 상치르고 있는 며느리한테는 말하면 안 되는 걸 알아야 한다 생각해요. 자기 아들한테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걸로 인연 끊는 제가 이상한가요? 덧붙여 어머님이 일이 있고 얼마 안 지나 제가 축하받을 일이 있어서 용돈을 주셨는데 제가 받기 싫다고 남편한테 돌려드리라 하니 엄마가 주신 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감사 문자 보내. 라고 하는 남의 편. 문자 안 보냈더니 화내던 남의 편. 진짜 시댁 아니면 너무 잘 맞는 부부인데 시댁 때문에 이혼 생각 많이 났어요. 몇 달이 지난 지금은 무뎌진 것 같은데 연말이 오고 설날 생각하니 또 시댁에 가기 싫어지네요. 댓글입니다. 시어머니도 지 아들만 알고 생각 없지만 남편이 하는 말 보면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엄마 돌아가신 속이 온전한 속일까? 위로받고 보듬어줘도 얼마나 슬프고 힘겨울 텐데 참 생각들 없네요. 너한테 쌓인 게 있었나 보네. 이런 남편과 문제없이 잘 지낸다? 어떤 사람의 언행에 악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쓰는 말이지 않나요? 진짜 무식한 집안이네요. 평소에 입으로 경우 따지는 집안은 강약약강 따져서 경우 지키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시모도 시모지만 그 상황에 저런 말은 뭐야. 남편 주댕이 보소. 말은 뇌를 거쳐서 뱉으라고.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꼴보기 싫다. 진짜 어이가 없다. 그 말이 친정엄마를 보내드린 아내 앞에서 할 말인가? 시댁이 아무리 믿고 짜증나도 남편만 내 편이면 살아가지는 게 결혼생활인데 이 집 남편은 생판 남이 봐도 정 떨어지네. 그놈의 예민하다는 말로 가스라이팅 안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 세대와 세대 차이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며느리도 내 가족이며 자식인데 부모 떠나보낸 자식에게 저런 막말을 하네. 신우는 임신했으면 안 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랬으면 전 그 자리에서 남편 데리고 가시라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어머님은 항상 늘 남편만 걱정하시는데 이러는 와중에도 제 걱정은 안 하시고 아들 잠 못 잔 것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세요? 라고 하면서 남편 친구들 친척 있는 자리에서 소리 질렀을 거예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똑같은데 시댁 빼고 잘 맞는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여우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우 같은데 님 앞에서는 맞춰주는 척하고 뒤에서 시어머니 시켜서든 이야기해서든 그렇게 하는데 님만 모르는 것 같은데요. 남편이 영악해요. 저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조종하고 소름 돋네요. 그러면서 님 시댁에 더 잘하게끔 하는 그런 의도 남편이 님보다 머리 위에 있어요. 맞춰준다 하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시댁 빼면이라니 시댁 일 얽힐 때가 제일 중요한데 평소엔 내 편 안 들어줘도 서운해하고 말뿐이에요. 부부끼리는 최소한 부부가 아니라 내 사람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등 돌리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닙니다. 살아보니 이게 답이었어요. 내가 힘들 때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만 생각해보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올해 30살
슬슬 결혼할 나이도 되고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이 늘면서 판을 즐겨보기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줄은 몰랐네요. 나름 배려한다고 했는데 올케랑 트러블이 생겨서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일하는 중 짬을 내어 쓰는 거라 좀 두서없어도 이해해주세요. 맞춤법도. 저는 올해 30살,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 29살로 저랑 연년생이에요. 올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올케는 33살, 연상이죠. 동생도 평범한 회사원이고 올케는 집에서 손글씨 쓰는 일하고요. 부모님이 동생 회사 근처에 24평 아파트 해주셨고 큰 문제없이 잘 지내요. 근데 올케 말투가 약간 까칠하다고 해야 하나? 성격이 좀 시니컬해요. 동생이랑 결혼 얘기 오가면서 처음 저랑 셋이 밖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똑부러지고 할 말 하는 성격인데 뒤끝은 없어요. 뒤에서 꿍해 있는 것보단 낫죠? 라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동생이랑도 큰 문제 없이 3년 정도 연애한 터라 농담처럼 넘어갔습니다. 동생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저랑 동생 부부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저도 결혼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중요한 행사나 용건이 있는 거 아니면 안부전화 같은 거 하지 말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게 서로 편하다. 집에도 자주 오지 마라. 결혼했으면 부부가 중심이고 특히 신혼 때는 신혼생활 즐겨야지 괜히 왔다 갔다 하면 서로 부담된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자. 어버이날, 가족생신, 명절이 낀 달은 패스하자. 뭐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케랑 자주 마주칠 일이 없죠. 근데 제가 정말 이상한지 첫 가족 모임부터 올케 말투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을 때 엄마, 저, 올케 이렇게 셋이 주방에서 준비하잖아요. 음식 엄마가 거의 다 하시지만 그래도 뭐 다 못하신 거 도와드리고 식탁 차리고 함께 설거지하고. 근데 올케 저한테 반말을 합니다.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만 형님, 저기 바닥 좀 닦어. 이런 식이죠. 처음에는 잘 못 들었겠지 했는데 점점 말을 놓는 횟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나 싶어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또 워낙 지나가는 말투로 그러니까 꼬투리 잡는다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고 엄마도 별 말씀 안 하시길래. 근데 지난 식사 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설거지 뭐 이런 거 다 하고 아빠 동생은 거실에 있고 엄마는 베란다에서 뭐 하시고 저는 식탁에 앉아 과일 깎아 접시에 담고 올케는 엄마가 싸주신 반찬 챙기고 있었어요. 제가 과일 그래도 올케가 가져가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저 이거요 이러면서 과일 접시를 내밀었어요. 포크까지 다 준비해서 그냥 거실 들고 가서 먹으라고. 전 배불러 별로 먹을 생각도 없었고요. 올케가 아버님 어머님 과일 드세요 이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예상하면서요. 근데 과일 접시 받아가면서 제 옆구리를 꾹 찌르면서 나 반찬 챙기느라 정신없는 거 알면서 일부러 나 부려먹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웃는 표정 아니었고 좀 짜증난다는 듯이.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어이도 없고. 그래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된 일이 터졌죠. 저희 회사 계열에 의류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직원 할인 받을 수 없냐고 그래서 만났어요. 올케가 먼저 만나자고 했고 제 덕분에 싸게 샀다고 밥을 산다면서 제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으라고 하네요. 제가 고민하니까 아, 답답해요. 빨리 골라. 이러네요. 이 부분에서 추가할게요. 저는 이제까지 올케한테 한 번도 말 놓은 적 없었어요. 쇼핑하면서도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고 계속 존대하는데 올케는 자꾸 말 뒤를 자르는 거예요. 옷 고르는데도 이건 어때? 괜찮지? 이러고 결국 뭐 먹을까 얘기하다 올케가 아, 답답해요. 빨리 골라. 이러는데 울컥한 거죠. 나만 병구같이 말 높이는 것 같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저도 말 뒤를 잘랐어요. 지금은 그러지 말 걸 후회하는데 진짜 자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 내서 와줬는데 진짜 얄밉더라고요. 그 후 나눈 대화. 우리 이렇게 얼마나 먹는지도 모르고 막 먹다가 나중에 계산할 때 기절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초밥 먹자고 했으면서 뭘 또 아닌 척을 하고 그래. 아닌데? 갑자기 고르라니까 생각나는 게 없었는데. 나는 진짜 바로 옆에 초밥집이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이번에는 정말 당황해서 말 흐렸어요. 너무 당황하고 화도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올케가 치. 이러고 한쪽 입술만 올라가게 그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못된 시누이 노릇하려다 딱 걸렸어. 딱 걸렸지? 이러는 거예요. 젓가락을 까딱까딱. 암튼 보는 사람 엄청 기분 나쁘게.
아무리 제가 좀 편하고 만만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어려도 윗사람인데 하도 어이없어서 가만히 쳐다봤어요. 나름 표정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농담도 못해? 이러면서 오히려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날 그냥 헤어졌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고 어이없고 한 번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답답한 스타일이긴 해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에 오히려 제가 더 스트레스 받고 성격상 화가 나면 얼굴 빨개지고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쿨하게 넘기지도 못하고 옳게 표현대로라면 꽁한 스타일이겠죠. 한번 만나서 조용히 얘기해볼까, 전화로 할까, 문자를 보낼까 고민만 하고 있네요.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뭘 어찌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서로 존대해야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존대했는데 자꾸 저렇게 말 잘라먹고 그러니까 저도 일부러 끝을 흐려요. 나만 존대하는 거 너무 웃기고 하기도 싫고 얄밉고 형님이라는 소리는 처음 몇 번 빼고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동생한테는 너네 누나. 이런 식. 근데 문제는 점점 저희 엄마한테도 저런다는 거. 어머니.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어머니, 나 이것 좀 해줘. 잡채했어? 와, 진짜 맛있다. 엄마도 별말 안 하시는데 전 왜 이렇게 듣기 싫죠? 동생한테 슬쩍 얘기해봤는데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지. 이러는데 제가 신우이라 어쩔 수 없이 삐뚤게 보는 건가요? 근데 왜 저는 자꾸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만 들죠? 제가 좀 버릇없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남자를 만나도 예를 들면 남자가 서빙 보시는 분한테 말을 자른다던가 카드를 손가락 사이에 껴서 계산하는 암튼 그런 거에 좀 예민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 예의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회사에서도 저보다 직급 아래인 경우에도 당연히 존대하고요. 물론 서로 합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나이 많다고 윗사람이라고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는데 왜 하필이면 올케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봐도 될 사람이면 말 안 하고 안 보고 말면 되는데 올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는 뭐 타고난 거니 올케 탓은 아니겠지만 목소리가 완전 하이톤이에요. 까랑까랑. 그래서인지 본인은 장난 아니면 애교 아니면 뭐 친근함의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립니다. 댓글입니다. 3살 가지고 장난치나? 내가 늦둥이여서 우리 새언니와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한데도 우리 새언니는 어릴 때부터 나한테 반말 한 번 한 적 없는데 올케 점점 말이 짧아지시네요. 이러다가 이제 곧 절친이라고 욕도 트시겠어요. 엄마한테 말 자를 때도 지금 엄마한테 반말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한 번씩 쪽을 주세요. 그리고 끝에 꼭 그 말을 붙이세요. 올케도 할 말하고 뒤끝 없는 성격이니까 이해하죠? 라고 하세요. 저런 여자애들 주변에 어딜 가나 꼭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반말조로 시어머님한테까지 하는 걸 보면 만만하게 본 겁니다. 남편도 연하고 시누이도 연하고 어머니 아버님 터치 없으시고 반찬도 챙겨주셔 밥 차려줘 상황을 만들어줬네요. 저 올케 같은 사람들 특징이 지보다 센 사람 앞에선 빌빌대고 약해 보이면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정말 짜증나는 부류죠. 부모님 모셔놓고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얘기해봤자 저 여자가 분명 어머, 저는 그냥 친해지려고 그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님도 그냥 얼굴만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동생까지 그래 누나, 왜 오해해? 라는 말 오가면 더 연락이 생겼네요. 밖으로 불러내서 술 한잔 하자고 해요. 술 먹으면 평소에 못하던 얘기도 잘 나오게 마련이니 술에 힘을 빌려 우리 엄마한테 반말 줘도 너무 듣기 싫고 어차피 우리 자주 왕래하며 얼굴 보는 것도 아니니 보는 순간만이라도 존칭 제대로 하라고 우리 엄마한테 반말 줘 하는 거 기분 나쁘다. 나한테도 말 삼가라. 나이가 어리던 많던 올케는 올케고 신우는 신우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세요. 뭐 지 맘대로 하고 사는 성격인 것 같은데 본인이 못 움직이면 갈수록 가관일 겁니다. 남편 조종하고 시어머니 자기 친구인 마냥 반말 좋아하고 시아버지한테 여우짓하고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서로 존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린 시누이한테 말 짧게 하는 것도 저는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데 시어머니한테도 저리 말을 한다면 웬만한 집에선 가정교육 잘못 받았다느니 하는 그런 말 듣고도 남을 것 같네요. 제 여동생 먼저 결혼을 해서 제부가 저랑 동갑이지만 서로 반말은 어색하고 어색하게 존칭 쓰는 사이인데 님 가족들도 정리가 좀 필요할 듯 하네요. 스타일이 다르신 것 같아요, 두 분. 님이 말씀하신 대로 님은 소심하신 분이시고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러우신 분이신데 올케는 성격이 나쁘게 얘기하면 남 배려 안 하시고 나오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는 좋게 말하면 굉장히 털털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올케처럼 허물없이 편하게 지내보도록 해봐요. 저런 농담쯤이야 하며 같이 맞받아치며 똑같이 해보세요. 그걸 웃으며 받아주면 정말 털털한 성격이라 저런 행동하는 거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다른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사이좋은 올케와 신우 사이 되어보시고요. 만약 올케가 있듯이 했는데 기분 나빠한다면 그건 개념 없고 배려 없는 성격이니까 님이 확실하게 대응하시고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올케 530만원 어디에 썼을까요? 공과금도 안 내고 뭐 생활비에 많이 쓴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걸 전부 외도하는 거에 쓴 건가? 남편 용돈 10만원 너무해요. 가끔 사연들이나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용돈 5만원 10만원 타 쓰던데 저는 그렇게는 못 살겠네요. 국밥 한 그릇이 7,000원 8,000원이구먼. 두 번째 사연은 일단 시어머니 너무하죠. 장례식장에서 며느리한테 저러는 건 너무 심했어요. 남편도 뭐 정말 남의 편이네요. 세 번째 사연은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대충 읽어보고 글 편집할 때는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나 싶었어요. 너무 딱딱하게 존댓말보다는 말 편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녹음하면서 보면 또 아닌 것도 같고 모르겠네요 저도. 우리 방구 피곤하니까 구독하기 좀 눌러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방구 혼자 운전할 거리 아니니까 좋아요 눌러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우리 방구 먹을 것 좀 잘 챙겨라. 댓글도 좀 달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